집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공간이 혹시 어디인지 아시나요? 바로 바닥입니다. 바닥은 보통 집 면적 7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바닥을 잘 선택해야 실패 없이 인테리어 할 수 있습니다. 이 바닥은 한번 시공이 되면 사실상 이사 나가기 전까지는 좀 교체가 어렵고 집 전체 분위기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정말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사용하던 온돌, 구들장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 주거 환경이 오늘날 아파트에서는 보일러로 개념이 변경되었고 바닥 난방을 하는 특이한 주거 환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바닥재로 장판과 마루 등이 있는데요. 그럼 요즘 주거 공간에서 바닥에 많이 사용하는 자재는 무엇일까요? 바로 마루입니다. 마루는 나무로 이루어져 바닥 난방을 하는 우리나라 주거 문화에 적합한 자재입니다. 열 전도율도 높은 편이고 열을 머금고 있는 지속력도 우수한 편입니다. 인테리어 트렌드부터 지금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팁까지 인테리어를 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설명해 드릴 저는 12년차 인테리어 디자이너 정명학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바로 마루인데요. 마루에 대해서 정말 많은 시청자분들 그리고 저희 고객님들이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항상 질문이 많았습니다. 사실 이러한 중요 콘텐츠를 다루기에는 저 또한 공부도 많이 필요하고 제가 평소에 알고 있는 것들 그리고 어떤 유튜브에서도 볼 수 없었던 내용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내용을 알차게 준비했기 때문에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먼저 강마루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루는 우리가 옛날부터 좀 많이 사용해오던 자재인데 이 합판 위에 강화층을 덧대어서 시공하는 방식이고요. 효홈 가공이라고 해서 이 마루와 마루를 이렇게 결합해서 시공하는 방식의 바닥 자재가 마루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루의 종류에는 강마루나 강화마루 이런 것도 좀 들어보셨죠? 강화마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옛날에 많이 사용하던 자재입니다. 마루를 본드 가지고 바닥에 도포해서 시공하게 되는데 강화마루 같은 경우에는 본드 시공하지 않고 서로 결합하는 방식이 강화마루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화마루는 본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자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바닥에 딱 밀착되기도 어려운데요. 공사를 하다 보면 이 콘크리트 바닥은 완전히 평평하지 않고 뜬 부분 그리고 또 움푹 파여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바닥과 밀착되지 않기 때문에 열 전도율이 낮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 부위를 발로 밟았을 때 움푹 들어간다라는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물에도 약한 자재라서 물이 닿았을 때 겉표면에 층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는 자재입니다. 요즘에는 이런 강화마루보다는 강마루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가 시중에서 생각되는 마루는 보통 다 강마루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강마루는 원목 무늬라든지 안 그러면 대리석 같은 무늬를 입혀서 출시되는 제품들인데요. 강화마루와 달리 접착제를 사용해서 바닥에 밀착시키기 때문에 열 전도율이 우수하고 습기에도 강합니다. 이제 이 강마루의 속 자재와 표면재로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보통 강마루의 속 자재에 따라서 이 합판마루, 보드마루, 돌마루로 나뉩니다. 요즘은 합판이 아닌 보드마루 계열이 고객님들이 많이 찾는 가성비 있는 마루인데요. 보드마루의 대표적인 제품이 동아자연마루의 나투스 진 제품입니다. 제가 좀 가지고 왔어요. 동아자연마루 나투스 진 제품인데 보드마루는 일반 합판마루보다 저렴한 자재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드마루랑 합판마루랑 좀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게 보드마루고요. 이 제품이 합판마루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마루 안에 이 속 자재가 서로 달라요. 얘는 지금 이렇게 합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 얘 같은 경우가 보드마루인데 이런 보드마루는 이렇게 MDF 계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합판이랑 비교해봐도 두께감이 확실히 좀 다르죠. 이렇게 두께감이 좀 달라요. 이 보드마루는 옛날부터 두께가 좀 얇게 나오는 편이고요. 뭐 얇게 나온다 하더라도 이 밀도 자체가 높아서 고객님들이 찾으시는 마루고 제일 저렴한 강마루랑 비교했을 때도 가장 좀 저렴하게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드마루가 비용이 정말 저렴하긴 한데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습기에 약하다는 단점인데요. 이 보드마루는 일반적인 MDF라고 생각하는 게 좀 더 편합니다. 이 MDF는 작은 나무 조각들을 접착제로 응축하여 만든 자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습기에 좀 취약한 면모를 보입니다. 가격 싼 거 말고는 장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격 싼 거 말고는 장점이 또 있죠. 어떤 장점이 있냐면 아까 제가 합판이랑 이렇게 보드 비교해줬죠. 네. 합판마루는 이 좀 찍힘에 약해요. 왜냐하면 밀도가 이게 확실히 좀 더 고밀도입니다. 보드마루가.
그래서 보드마루는 습기에는 좀 약한데 찍힘엔 강해서 보드마루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건 고객님들이 잘 모르는 내용인데 보드마루가 시용되어 있는 집을 철거할 때 철거비가 더 비싸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보드마루 자체가 단단하기 때문에 바닥을 철거할 때 시간과 인건비도 더 많이 투입이 되는데요. 제가 여러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자된다면 가격도 그만큼 올라가게 되고 더 좋은 품질이 나타나는 것은 인테리어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합판마루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보드마루와 좀 반대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판마루는 열 전도율도 우수하고 두께감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좀 자세하게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 합판을 여러 겹 겹쳐서 시공이 되었기 때문에 확실히 습기에도 강한 모습도 보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강마루가 이 합판 마루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합판마루의 단점은 아까 제가 보드마루의 장점이라고 얘기했던 찍힘에 좀 약하다는 건데요. 강마루 시공하고 난 다음에 물건 같은 거 딱 떨어뜨리면 바로 딱 찍히거든요. 그래서 합판마루는 좀 찍힘에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보드마루랑 합판마루의 장점을 합친 하이브리드 자재 없나요? 하이브리드 자재가 있습니다. 피디님이 인테리어를 좀 요즘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확실히 좀 똑똑해진 것 같아요. 이 인테리어 자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새로운 것이 개발되고 시공도 용이하고 좀 더 품질이 높은 그러한 제품들이 개발되는데요. 바로 합판마루와 보드마루가 합쳐진 하이브리드 제품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제품으로 가장 유명한 제품이 봉화자연마루의 듀오 제품입니다. 듀오도 좀 들고 와봤어요. 이 마루가 샘플이 너무 무거워서 보시면 듀오 제품인데 보이시나요? 자, 이 샘플을 좀 챙겨왔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밑에는 합판으로 이루어져 있고 위에는 보드로 이루어져 있어요. 밑에는 합판이 있으니까 습기가 강하겠죠. 그리고 위에는 보드로 되어 있으니까 찍힘에 또 강할 거 아니에요. 이 밑에 아이보리 색깔 저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는 합판이고 위가 보드예요, 이거. 그래서 이 합판마루와 보드마루가 결합된 제품들도 출시되고 있는데 사실 이 동화자연마루 듀오 같은 경우가 많은 인테리어 업체에서 알려진 제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애매한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어요. 제품의 성능은 알겠는데 금액대가 일반 강마루보다는 높은 수준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듀오 제품 위에 돌마루라는 제품이 또 있거든요. 그런 제품들로 또 가시는 경우도 또 있고요. 그리고 듀오 제품은 써본 사람들의 입소문에 의해서 좀 많이 설치되는 제품입니다. 사실 저도 여러 현장에서 사용을 한 적이 있는 그런 마루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합판마루, 보드마루에 이어서 돌마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돌마루는 출시된 지가 그렇게 오래된 제품은 아닌데요. 요즘 정말 인기 있고 이것도 정말 입소문에 의해서 막 여러 군데 많이 설치되는 제품입니다. 돌마루는 쉽게 얘기해서 이 안에가 나무가 아니고 이 돌가루가 들어가 있는 자재입니다. 돌마루는 얇은 두께를 가지면서도 타일과 비슷한 열전도율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합판마루나 보드마루의 단점이 찍힘에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대표적인 제품이 LX 지인의 에디톤 제품입니다. 또 들고 왔어요, 제가. 에디톤 제품이고 이것도 돌마루라서 엄청 무거워요. 보시게 되면 요 마루들이 LX에서 출시되는 에디톤 마루입니다. 이 옆에 표면재가 돌가루가 80% 이상 들어간 제품인데요. 제가 오늘 시공한 집이 있어요. 자재를 한 장 들고 왔거든요. 이거는 아까 봤던 그런 대리석 계열은 아니고 나무 합판 모양으로 나온 에디톤 자재입니다. 들리시나요? 이 속자재가 나무가 아니고 이 돌이에요, 돌. 이 돌가루가 들어가 있어서 마루보다 찍힘에도 강하고 열 전도율도 높고 많이 찾으시는 제품이고요. 이 LX에서 나오는 에디톤 제품뿐만 아니라 네스트에서 나오는 미네랄 마루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점차 마루 업체에서 돌마루 계열들을 더 출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돌마루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바로 이 보행감이 일반 마루에 비해 미끄럽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직접 봤을 때 일반 장판이라든지 합판 계열보다는 좀 더 미끄럽다? 안 그러면 좀 돌 마루긴 한데 플라스틱 계열인 그런 느낌도 납니다. 미끄러운 느낌이 나기는. 근데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출시 초기에는 돌마루를 접착제 없이 강화마루처럼 서로 이렇게 결합 시공을 해서 설치가 많이 되었는데 하자가 또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전용 접착제를 도포하고 일반 합판마루, 보드마루처럼 접착제를 사용하여 시공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돌마루를 집에 깔았을 때 대리석 위를 걸어 다니는 느낌이 나게 되나요?
대리석이랑은 좀 달라요. 대리석은 그 차가운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그렇게 또 차가운 느낌은 아닙니다. 친구들이 오면 물어보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좀 만족도는 되게 큰? 왜냐하면 열 전도율도 높고 찍힘이 아무래도 강하다 보니까 안 찍히는 마루로 되게 유명해요. 이제 각 마루의 두께와 표면재에 따라서 구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각 마루의 두께는 6T에서 6.5T, 7T, 7.5T, 9T, 10T 이런 정도로 출시가 되고 있고요. 이보다 더 두꺼운 12T나 14T 같은 경우에는 원목 마루로 분류를 합니다. 보통 마루의 두께는 7.5T가 기본 두께이기 때문에 7.5T 내외라면 크게 문제없이 마루를 선택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마루가 두께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지만 이 폭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좀 소폭도 있고요. 뭐 이런 중폭, 아까 그거보다 좀 넓죠? 요거보다 좀 넓어요. 여기 좀 넓어서 여기 중폭. 그다음에 이것도 더 넓죠? 이 마루가 한 장 길이가 이렇게 돼요. 요거를 까는 거죠.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보드 마루도 합판 마루랑 좀 비슷한 두께를 가지거나 안 그러면 더 얇게 출시가 됩니다. 돌마루는 보통 5T 내외로 출시가 되고 있고 마루 중에서는 가장 얇은 마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돌마루가 좀 얇게 나오냐 하면 열 전도율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좀 더 얇게 나온다라고 제가 설명 들었거든요. 얇으면 열 전도율이 빠르겠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돌마루 좀 얇게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에 있는 마루가 넓은 타일 형태로 되어 있던데 그건 뭐예요? 넓은 타일 형태가 아니고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요즘 좀 많이 하죠. 요즘 집 마루를 좀 넓고 타일처럼 보이는 이 대형 마루들로 이제 시공이 되는데 대형 마루의 가장 대표적인 선두주자가 지금 보여드리는 구정 마루의 마블러스 제품입니다. 마블러스 젠, 듀스, 리브, 뮤즈 이런 식으로 지금 제품이 출시되고 있는데 만져보시면 이게 지금 작은 거 잘라온 거예요. 이 사이즈가 아니고 더 크거든요. 젠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 사이즈로 해서 이제 시공이 되는 건데 두께감도 좀 있는 편이고요. 합판마루로 되어 있고 표면 자재가 아까 보셨던 이런 나무랑 좀 달리 대리석 돌 같은 느낌이 나는 그런 마루고요. 구정마루는 이렇게 합판 베이스고 아까 제가 동화자연마루 보여드렸죠. 요즘에 새로 나온 제품이 진스퀘어 제품인데 요거는 사이즈가 650에 1220이에요. 대형 타일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1200이면 침대 가로 넓이? 가로 넓이 싱글? 네, 그 정도. 네네, 싱글 정도의 가로 넓이. 1200에 620이니까 625 정도 되니까 엄청 큰 거죠. 보통 우리 타일이 들어간 게 바닥 타일 들어간 게 600각인데 600이 1200이니까 엄청 큰 거죠. 침대 하나 크기가 다 들어가는 거네요. 그쵸, 그게 크게 딱 붙여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급스럽겠어요. 그리고 붙여놓으면 타일 같은 느낌이 좀 납니다. 최근에 이런 넓은 모양의 마루를 선호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마루 자재도 이 트렌드에 맞춰서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예요. 사진으로 봤을 때는 타일이나 대리석을 깐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마루입니다. 업체에서 마루 넓이를 작게 만드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 넓은 걸로 설치하면 단점이 많은 거 아니에요? 뭐 넓은 걸로 설치하면 단점이 좀 있죠. 제가 아까 강화마루 얘기했던 기억나시나요 혹시? 수평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수평 이야기한 거 기억나시죠? 네. 이 강화마루가 접착제로 시공되지 않고 초홈 가공을 통해서 이 결합 시공을 하기 때문에 바닥의 평활도가 좋지 않은 곳에는 소리가 난다거나 열 전도율이 조금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했죠. 이 대형 마루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바닥의 평활도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집에 설치할 수는 없고 바닥의 평활도가 좋은 집에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마루를 지금- 제거하고 바닥을 평평하게 만들고 난 후에는 가능한가요? 바닥 평활도가 별로 좋지 않은 집들이 있어요. 그런 집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 바닥 시멘트 위에다가 자동 수평 몰탈이라는 게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물 같은 시멘트예요. 이거를 바닥에 쫙 붓습니다. 바닥 청소 깨끗하게 하고 물 같은 시멘트를 쫙 부으면 자동으로 수평이 쫙 맞춰집니다. 수평이 맞춰지면 그대로 굳는 거예요. 그럼 거기 위에 그런 대형 타일을 시공하는 겁니다. 사실 바닥의 평활도가 정말 안 좋은 집은 안 좋기 때문에 대형 타일을 시공할 때에는 바닥의 평활도를 정말 체크를 많이 합니다. 집 전체에 다 깔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금액이 만만치 않겠는데요. 사실 대형 마루 자체가 금액대가 비싸요. 근데 이제 평활도 높기 때문에 요즘 사실 점점 이제 인테리어가 하이엔드 인테리어로 가고 있는 추세라서 점점 비용이 좀 많이 들리는 자재로 바뀌지 않나. 근데 너무 또 큰 타일 같은 마루는 잘 추천을 안 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시공도 힘들고 여러 가지 수반돼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좀 많이 추천드리는 마루는 아닙니다, 사실.
바닥이 찍히잖아요. 네네. 작은 마루면은 그 부분만 딱 떼가지고 수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큰 마루 찍히면 다 뜯어야 되잖아요. 그만큼 수리비도 많이 나오겠네요. 그쵸. 이게 큰 마루인데 이렇게 찍혔잖아요. 그러면 좀 갈아내고 크레파스 같은 걸로 이렇게 칠합니다. 같은 색깔 맞춰서. 아, 바꾸지 않고요. 그쵸. 너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사실 그것도 다 바꾸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꾸게 되면 기존에 있던 마루랑 새로 넣은 마루랑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약간 효홍 가공을 한다 했잖아요. 끼워가지고 가공하게 되는데 이게 또 잘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들뜨는 현상도 생기고요. 그래서 큰 마루가 교체하기도 당연히 어렵고 그런 이제 단점도 있죠.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루의 표면재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마루의 표면재는 바로 필름입니다. 보통 나무 계열의 필름들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제가 나무 계열 필름이 들어간 마루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면이 나무 계열이 있는 필름이에요. 위에 그냥 코팅을 했기 때문에 눈으로 딱 봤을 때는 그냥 아 나무 결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게 다 필름이고 이러한 필름으로 된 마루들이 좀 저렴한 라인으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보통 이런 마루도 유명한 제품은 구정마루로 보시면 모던강 그리고 구정강 제품들이 있고요. 동화자연 마루에는 강포레, LXGN에는 강그린, 슈퍼, 이건마루에 세라, 강마루 등이 우드 필름으로 입혀져 있는 마루들의 대표적인 제품들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동화자연마루 나투스 진 제품들이나 구정마루 마블러스 같은 제품들은 표면재가 나무 모양이 아니고 대리석, 돌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표면재를 사용했습니다. 다시 구정마루를 한번 볼게요. 여기 만져보시면 확실히 돌 같은 느낌이 나요. 근데 이게 진짜 돌을 입힌 게 아니고 여기 위에 돌 모양 표면재를 넣은 거예요. 한번 만져보세요. 좀 다르죠? 까끌까끌하네요. 까끌까끌하죠. 근데 아까랑 좀 다르지 않아요? 그 나무 필름 봤을 그런데요. 때랑? 이거는 왜 그러냐면 돌 같은 질감을 표현하는데 특수한 공법이 사용됩니다. 바로 그 공법이 엠보 공법입니다. 일반 필름이라도 표면재에 프레스 기계로 눌러서 압력을 가하게 되면 모양, 이 질감과 같은 것들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보셨던 그런 나무에다가 프레스 기계를 찍게 되면 나무 같은 질감이 살아나겠죠. 그리고 이러한 엠보 공법 중에서도 동조 엠보라는 것도 있는데 딥한 내용이니까 굳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동조 엠보는 뭐냐면 이 나뭇결 있죠. 프레스를 이 나뭇결에 맞춰서 찍는 거예요. 그러면 봤을 때 이 필름이랑 이 결이랑 똑같으니까 정말 나무 같은 그런 좀 리얼한 느낌이 납니다. 그게 동조 엠보인데 동조 엠보가 들어간 제품을 선택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좋은 걸 왜 많이 안 하는 거예요? 그것도 단점이 있겠죠. 엠보가 심한 제품들은 좀 때가 잘 탄다라는 이제 그러한 얘기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 구정마루인데 한번 만져보세요. 아까 만졌던 것처럼 좀 돌기가 있죠. 이런 질감들인데 보통 어떤 부위냐면 소파 아래쪽 발 놓는 부분 그리고 현관 입구 쪽 침대 옆쪽으로 해서 이제 발해서 일어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검게 변한다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엠보가 심하게 되면. 발이 자주 닿는 부분만 검게 변하는 거네요. 그렇죠. 발이 자주 닿는 부분에만 좀 검게 변하게 되고 이런 표면재의 느낌도 좋지만 너무 돌기가 강한 제품들은 좀 피하는 게 좋겠죠. 때 타는 걸 또 염두에 두신다면 느낌이 너무 센 제품들은 좀 피하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마루 표면재의 끝판왕이 원목 마루입니다. 보통 이 원목 마루를 강마루도 있고 뭐 오목 마루도 있고 뭐 여러 마루들 중에 뭐 한 가지의 개념이라고 보는데 이 원목 마루도 사실상 강마루의 범주에 속합니다. 혼동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강마루 안에도 원목 마루가 있는 겁니다. 원목 마루도 제가 보여드릴 건데 강마루 안에 합판 마루 있다 했잖아요. 그 안에 원목 마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목 마루거든요. 원목인데 보시면 합판 계열이죠. 합판 계열입니다. 이게 따로 준비한 게 아니고 이것도 저희 고객님 집에 시구한 거를 이제 똥갈이 남아서 이거 너무 비싸거든요. 조금 들고 온 건데 잘 쓰고 있습니다. 보여드리면 합판 베이스의 두께가 14T예요. 원목 마루는. 확실히 두껍죠. 근데 이게 전체가 다 원목이 아닙니다. 보시게 되면 100% 다 원목으로 이루어져 있지가 않아요. 아, 전부 다 원목이어서 원목이었던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원목에서 원목이 아니고 여기 잘 보이겠다. 여기 보시면 여기 요 3mm 정도가 이게 원목층이거든요. 14T 마루에 3mm 정도만 원목이 깔려있는 마루가 이제 원목 마루라고 합니다. 사실 이건 길이가 정말 짧은데 이거 한 판은 제 키보다 커요. 240cm 정도 됩니다. 엄청 커요. 엄청 큽니다. 지금 자료화면 보여드릴 것 같은데 이거를 시공했을 때 그 느낌이 정말 장난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러한 3mm의 이제 원목이 아닌 2mm의 원목이 올라가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이 원목 마루도 2mm, 3mm 말고 얇게 올라가는 마루들이 있습니다. 바로 브러쉬 마루입니다. 대표적인 제품이 DM 매종에서 출시되는 테누드가 있고요. 이것 마루에서 출시되는 포레스트 제품이 있습니다. 제가 DM 매종 제품을 좀 들고 왔거든요. 좀 화려하게 생겼죠? 보이시나요? 이 표면 제가 만져보시면 좀 얇죠? 그리고 얘랑 아까 원목이랑 한번 비교해보세요. 이게 원목이에요. 아, 확실히 다르죠? 제가 앞만 이제 말로 설명해도 직접 와서 만져보면 확실히 달라요. 원목을 아까 2mm, 3mm 정도 붙인 게 아니고 보통 한 0.15mm 정도? 그렇게 할게요. 엄청 얇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얇게 좀 표현돼서 붙였을 때 좀 원목 같은 느낌 나요. 요즘 많이 찾으신 제품입니다. 원목을 얇게 올리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 제가 표면제 필름으로 했을 때 패턴이 반복된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원목을 얇게 켜서 올리게 된다면 필름이 패턴이 반복되지 않고 확실히 좀 원목마루 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좀 요즘 고객님들이 많이 찾는 제품이고 확실히 이런 원목마루보다는 이게 금액대가 훨씬 더 저렴하거든요. 가성비 있게 고급스러움 느끼려면 브러쉬 마루도 좀 많이 선택하는 마루입니다. 그러면 원목 마루의 단점은 어떤 게 있어요? 원목 마루의 단점이라 하면 제가 합판도 아까 찍힘이 약하다 했잖아요. 근데 이 원목 마루가 위에가 되게 물성이 약해요. 이 3T 정도가 엄청 두꺼운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뒤에 합판은 무조건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원목이 잘 뒤틀리잖아요. 합판보다 더 물성이 약합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더 쉽게 좀 잘 찍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습기에 약해요. 일반 나무도 습기에 좀 약하잖아요. 근데 이런 원목은 더욱 좀 물성이 약하기 때문에 변색이 일어나는 경우가 좀 많이 생깁니다. 습기도 약하고 찍힘도 잘 되고 변색도 되는 비싼 원목 마루를 왜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까이면 말 표현 못 하는데 확실히 고급스러운 게 있어요. 한 장에 정말 웅장하게 들어가 있는 바닥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원목마루 많이 찾으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길이도 되게 큰데 그게 이제 설치되어 있으면 좀 고급스러운 느낌 확 나죠. 나긴 납니다. 작은 조각들이 옹졸하게 막 다닥다닥 있는 것보다는 큰 거 한 장 탕탕탕 있는 게 그쵸. 그래서 이제 마루 찾는 거죠. 그리고 사실 실용적인 거는 뭐 좀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래도 그 디자인적으로 그리고 또 그런 고급스러운 미를 추구하는 아파트에는 원목마루가 많이 사용되는 추세입니다. 하이엔드 인테리어가 워낙 유행이기 때문에 원목마루 이런 거 하면 정말 그게 진짜 하이엔드 인테리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마루들 아까 제가 앞에 얘기했죠. 뭐 엠보라든지 대리석 같은 느낌이라든지 브러쉬 같은 마루가 이 원목마루에 가깝게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루계 워너비가 원목마루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원목마루의 단점이 하나 더 있네요. 원목마루가 제가 랜덤으로 온다 했잖아요. 지금 이 샘플을 보시게 되면 옹이가 안 보이죠. 옹이. 근데 나무 옹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검게. 비슷한 컨디션이 최대한 들어오겠지만 마루는 랜덤이기 때문에 뭐 옹이가 있는 부분이라든지 색깔이 검게 변한 부분도 오고요. 밝은 부분도 오고 네, 그렇습니다. 본부장님은 그러면 통 틀었을 때 뭐를 가장 추천해요? 통 틀었을 때 제가 듀오 제품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합판 마루와 보드 마루가 합쳐진 제품 듀오 마루를 좀 추천을 합니다. 가성비도 그렇고 좀 추천을 많이 하고 에디톤도 추천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새로 나온 마루로 된 제품도 제가 뭐 오늘 설치를 해봤는데 확실히 정말 고급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럼 이것만은 난 안 하겠다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유튜브로 보니까 동화 자연마루 나토스진 그란데가 습기에 약하다 이렇게 부푼다 뭐 우리 집엔 절대 안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동화 자연마루 나토스진 제품도 많이 설치된 제품이고 옛날에는 좀 그러한 하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근데 습기가 많은 아파트들이 있어요. 예로 들어서 바닷가 근처라든지 강 근처라든지 습기가 많은 곳에 있는 아파트들은 보드 마루 계열은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가성비가 좋아서 굳이 추천 안 하는 마루는 아니에요. 나토스 진뿐만 아니라 이런 보드 마루가 가성비 있게 설치가 되는데 너무 습기가 많은 아파트는 피하는 게 좋다. 그리고 보드 마루도 설치하기 전에 바닥에 함수율 체크를 합니다. 바닥에 얼마만큼 수분이 머금고 있는지 체크를 해요. 1층 집들이 보통 화분 같은 거 물 주는 것 때문에 습기가 좀 많다 하잖아요. 그렇죠. 1층 집은 좀 피하는 게 좋아요. 1층 집은 좀 오히려 습하죠. 주변에 강이 있다 그리고 좀 저층이다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루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루 종류 많았죠? 정리해보자면 합판마루, 강마루, 뭐 강화마루 옛날에 많이 쓰던 거, 그리고 마루 안에서도 속 자재에 따라서 또 분류를 했죠. 합판마루, 보드마루, 돌마루 이런 식으로 또 분류를 했고 여러 제품들 제가 샘플들 보여드리면서 알려드린 것 같은데 마루라든지 이런 중요 콘텐츠를 다루기에는 제가 준비를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준비를 많이 해서 고객님들한테 그리고 또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한테 영상
잘 설명드렸던 것 같고요. 사실 마루에 대해서 이리저리 할 얘기가 많지만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루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 마루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인테리어 앞두고 있고 이 마루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 영상 공유도 좀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테리어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저 또한 앞으로 노력을 할 테니까요. 인테리어 끝내기 학사무소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고 있고요. 지금까지 인테리어 끝내기 학사무소의 인테리어 디자이너 정여학이었습니다.